반갑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축구인재육성팀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시며 또 고민을 함께해 주신 기술본부 내에 있는 기술 전문가 그룹, 우리 전임 지도자, 강사분들, 전담 선생님분들, 그리고 피지컬, 전력 분석, 전임 연구원, 또 의무 선생님들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먼저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지금 앞에 책자를 받아 보셨고 또 온라인으로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은 이 발표를 끝나고 나면 아마 PDF 파일로 모두가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의 보고서는 대표팀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서로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의 정책을 담은 정책 보고서이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문서화된 이 자료가 문서로만 남기를 바라지 않고요. 정말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국내, 해외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건곤감리를 상징화하는 상징을 가지고 표지를 장식해 놨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저희의 건곤감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우리 정책 보고서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큰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담긴 의미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새로운 가치 체계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3가지의 대표 가치 그리고 9개의 핵심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자리는 대표 가치의 첫 번째 핵심 목표인 한국 축구 기술 철학 정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술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대표 가치는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엘리트 선수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변 확대, 여자 축구 혹은 강대강의 리그와 대회 구조 등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은 다른 본부와 직원분들이 핵심 가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대표팀 관련된 발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은 책자를 받아보셨는데요. 40페이지 남짓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알고 있고 해야만 했던 내용들을 저희는 문서화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데 있어도 직관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침판이 될 만한 저희의 문서를 토대로 앞으로 골든에이지부터 연령별 대표팀의 운영, 대표팀과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 또한 현장과 공유하며 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 철학 정립에 있어서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왜 한국적인 것인가? 한국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적인 것,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큰 과제를 가지고 또 14가지의 세부 과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먼저 제도 그리고 기술 정책 관련된 걸 보시면 먼저 U17세 월드컵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17세 월드컵이 매해 열립니다. 경년으로 열리던 월드컵이 매해 열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은 더 많은 기회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협회는 발빠르게 피파의 정책에 맞춰서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에 서고 월드컵 무대를 통해서 세계 무대의 경쟁력을 검증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 미션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발표를 통해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협회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실현되려면 메시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장기적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의 공감과 동참을 얻어낼 때서야 비로소 담당자가 바뀌거나 혹은 위원장님 혹은 제가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서를 당연한 내용들을 명시화했고 문서화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드리게 되었고요. 특별히 기술본부에서는 대표팀 강화, 우리 선수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술 철학 내에서는 창의적인 선수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선수는 다양한 선택지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춘 선수라고 내부적으로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술 응용 능력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하고요. 그 다양한 선택지는 반드시 세계 축구 트렌드에 입각해서 개발이 되고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설명을 더 덧붙이겠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정신적인 영이 조금 약해진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특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역량들은 상향 평준화되는데 특징 있는 선수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및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4가지의 과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한계입니다. 세계 축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허들은 지리적 한계입니다. 남미나 유럽 국가들과 간헐적으로 A매치 혹은 연령별 대표팀의 연습 경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 무대를 논할 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에 하나인 군복무일 것입니다. 재능을 제대로 발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희 선수들은 군복무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정책을 통해 간접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연령별 대표팀 운영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높아진 팬들의 관심과 수준입니다. 저희는 겸허하게 한국 축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선수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지도자 그리고 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분들의 축구를 향한 애정도 사랑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과를 통해서 대표팀의 경기력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의 중요성 어떻게 이기는지 모든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술 철학에 담길 수 있도록 그 고민의 흔적들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생동감 있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인터뷰할 때부터 말씀을 영상을 통해 저희가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한국 축구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나라는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저희들 먼저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기술 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단순히 문서를 정립하자라기보단 어떤 우리 나라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 공감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올해 4월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었던 피파, 유에파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각 국의 테크니컬 디렉터들이 참석했던 워크숍입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던 이 워크숍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저희 협회가 초청이 되었고요. 첫째 날 2시 메인 세션을 저희 기술 철학 발표하는 걸로 2시간 반을 할애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이 철학, 방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철학을 소개를 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의아할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럽에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 왜 이 기술 철학이 세계에서도 통할까를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의 심플하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비주얼적으로 우리의 MIK가 담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유럽 내에서 어떠한 협회나 국가대표팀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 철학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눈에는 한국적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저희에게 피드백을 줬었는데요. 그 피드백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진일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은 아일랜드의 지도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팀장이십니다.
저희의 발표 이후에 약 6장 되는 페이지에 영어로 메모를 했는데요. 이 심볼과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적으면서 명쾌하고 굉장히 명확하고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7일부터 20일 동안 3박 4일간 진행된 워크숍 내내 저희 한국의 기술 철학, 대표팀,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뤘고 그 결과 피파에서는 다음과 같은 레터를 길게 보내서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레터를 이렇게 보낸 바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반드시 꿈을 펼치고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자료들은 제가 UEFA에 가서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곳에 가서 약 1년 반 동안 설득 작업을 했던 그 발표 그대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발표 자료 안에는 우리 과거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현재 뛰어난 선수들의 출연에 따른 우리의 책임감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축구를 사랑하고 K리그를 아껴주시는 높아진 팬들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과 또 우리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지도자분들의 노고도 반영이 돼서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축구의 높아진 위상을 저희가 인정하고 여기 계신 축구협회 관계자분들, 직원분들 또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도자분들 또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협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시간 이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듣기로는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좀 편하게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발표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고 또 담백하고 명확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목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표 내용은 UEFA에 갔을 때 그리고 피파에 2차례에 걸친 설명회 때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지도자, 위원회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 2차 때에도 동일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 철학이 어떻게 현장과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진단과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에 저희 나라 축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프라도 늘어났고 축구 팬도 늘어났고 대한축구협회 재정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스타 선수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A매치도 매진이 된 바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UEFA의 워크숍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도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세계 속에 비춰진 우리나라 축구는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축구를 정말 현장에서 이 씬에서 가까이서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 또 협회 내부에 있는 임직원분들 우리가 모두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외부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하며 현장을 다니며 PT를 해 나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장기적인 계획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려면 내부자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우리 임원분들 또 여러분들께 동일한 PT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 방향에 싱크를 맞춰 나갈 수 있었는데요. 3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성공들이 협회 내에서 있었던 장기적인 계획 안에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가 있었고 그 계획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이 모두에게 명확한지 다음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 계획이 모두에게 명확한지 혹시 장기적 계획의 방향과 계획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현장은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현장에 있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 팬,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계획을 알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의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부정적 혹은 아니다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한 명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인정해야 했었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중동 아시아 국가에서의 축구 발전의 노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머니라고 하는 중동의 오일머니 외에 저희는 특별히 일본과 우즈베키스탄 사진을 넣었는데요. 보이는 일본 사진을 보시면 혼혈 선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2014년 혹은 15년 전, 약 10년 전부터 이 혼혈 선수가 U13세 대표가 되어서 저희와 교류전 하는 것들을 목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U13, U14, 13세, 14세 한일 교류전이라고 해서 일본 축구협회와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연령, 13세, 14세 연령이 한 번씩 각 나라를 오고 가며 두 경기의 친선 경기를 하고 기술 정책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일본 관계자가 우리의 신체적 결함을 세계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중에 이렇게 혼혈 선수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선수들이 실제 큰 무대에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그 회의에 있었던 제 자신이 누구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책임감과 좀 울림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사진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나라 전체가 예전 우리 2002 때처럼 연령별 대표팀, 국가대표팀의 성공이 우리나라 축구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공통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연령별 대표팀이 소집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표팀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나라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KFA 또한 현실적인 전략과 진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함께 설득해 나갔습니다. 내부적인 공감이 생기면서 저희는 같이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현장에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대표팀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우려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특징 있는 선수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였습니다. 기술적 상향 평준화는 이렇지만 특출난 선수가 튀어나오는 것이 과거보다 좀 부족해진 것 같다. 환경적으로 합숙을 할 수 없고 공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듦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표팀을 육성하는 저희 차원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해외와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무분별하게 해외 우수 사례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해외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맞춤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지도자분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게 된 것이 저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기술 철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무도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나라 축구가 도대체 어떤 축구인지를 먼저 보는 자세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더 잘 아시겠지만 1954년 우리 대표팀이 참가했던 스위스 월드컵입니다. 태극전사라는 타이틀이 처음으로 해외 무대에 소개되었던 1954년 월드컵은 축구협회에서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이 기술철학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태극전사 또 국가대표 선배님들은 이 스위스 월드컵에 1군과 2군으로 나뉘어서 48시간 이상 되는 비행편으로 나뉘어서 스위스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헝가리와 경기를 하면서 9대 0의 스코어가 났는데 후반이 끝날 무렵에 4명이 탈진 혹은 쥐가 나서 못 뛰는 관계로 7명이서 끝까지 버티면서 승부를 보셨던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라는 의미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선배님들은 국가를 대신해서 어떠한 무언가를 나라를 대표해서 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혼과 헌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결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헝가리 대표팀 감독께서 경기 후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국 팀이 마지막까지 사자처럼 용맹하게 뛰었다라고 인터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이 다시 그 첫 번째 경기가 끝난 후에 도착해서 또 터키와 튀르키예와 경기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UEFA에 갔을 때 헝가리 TD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헝가리 TD 앞에서 하면서 당시에 정말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던 우리나라가 헝가리 TD 앞에서 이 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 헝가리 TD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가르침이라던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가 다양한 분들의 노력으로 70년 만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자랑스러운 마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니폼도 선수 본인들이 꿰매 입으시고 단복도 없고 비행권도 살 수 없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협회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다양한 단어, 우리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종합하고 전임 선생님들께도 물어보고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투혼으로 상징되는 태극전사가 어떠한 단어들을 담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받아봤고요. 영어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굉장히 단순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태극전사였고 지금도 태극전사이고 미래도 태극전사여야 한다라는 심플한 결론이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태극전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재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잘 보면 균형과 조화를 아는 DNA로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적인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 축구의 흐름과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조화를 통해 세계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태극전사들의 전사적인 의미는 투혼과 헌신, 과거 선배님들을 통해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 투혼과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승리를 향한 강한 정신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짓는 용맹한 기백으로 나보다 우리를 위한 헌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일선에 계신 지도자분들께서 이 전사적인 의미인 투혼과 헌신이 많이 연령별 대표팀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해 주십니다.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태극전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술 철학 안에 우리 선수들에게 어릴 때부터 현대적인 전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시키는 것 또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극전사의 의미와 과거 선배님들의 모습 그리고 해외에서 통용되는 우리 태극전사들의 플레잉 스타일들을 종합적으로 정신과 같이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라는 우리의 기술 철학의 큰 정신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st, Fearless, Focused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한다라는 큰 정신 아래 세부적인 축구 그림의 색이 색칠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추후에 발표드릴 게임 모델의 구체화입니다. 빠르다라는 의미는 체계도 있지만 물리적인 속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력, 실천력, 그리고 민첩성, 변화에 따른 반응, 회복에 대한 탄력성 등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고유의 특성을 포함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안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있었고요. 용맹하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용맹함만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강한 연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같은 우리가 갖춰야 할 기백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도하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기를 주도해야 합니다. 볼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사전에 세웠던 명확한 계획을 공유하고 그 계획을 운동장에서 이행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상대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우리의 축구를 함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혹은 국가대표팀을 통해서 해외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인데요.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을 보고 또 해외 관계자들과 얘기해 보면 비슷한 성질, 퀄리티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기술과 체력, 전술 수행 능력, 정신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축구 트렌드에 적합한 스타일이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팀 내에서 존중과 예의 범절을 아는, 또 투지와 투혼을 아는 롤 모델이자 리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태극 마크를 달고 국제 무대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품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에 손흥민 선수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 우리 주장이자 캡틴이 손흥민 선수가 전달한 이 메시지가 울림이 되어서 초등학교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1학년까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가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태극마크를 단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고 심플하게, 또 이 태극마크와 태극 전사에 담겨있는 가치를 필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공감리를 형상화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심볼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가서 이것을 발표할 때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이 이 건공감리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은 비주얼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바코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나아가지 않고 이 건공감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태극 전사가 되고 또 골든에이지, 유소년 육성,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는 선수들은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게 되는 우리 대표팀의 옷이 품질이 검증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외에서 우수한 선수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는 마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쭉 기술 철학과 메이드 인 코리아 설명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지향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며 이를 통해서 축구 팬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비전 해트트릭 2033에 보시면 이 세부적인 목표는 그와 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세계 랭킹 10위 진입권을 2033년까지 하겠다라는 동일한 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1위를 재탈환해야 될 것이고 월드컵에 우리만의 축구로 안정적으로 4강 이상 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을 세계적인 수준의 기준으로 보완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들이 축구 팬과 사회에 울림을 주는 구성원이자 롤모델이 되어서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축구와의 비교이자 세계 축구와의 차이입니다. 이 축구와의 비교와 차이가 내부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이 세계 축구를 주도하겠다,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자라는 메시지는 힘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내에 아까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하이퍼포먼스 그룹이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된 연구를 해외 학회에도 논문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2002년 카타르 월드컵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월드컵 참가팀의 평균을 다양하게 나누어 본 도표입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이시는 도표는 우리나라와 월드컵 참가팀의 평균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우세한 것은 하이 인텐시티 러닝이라고 해서 20km 이상으로 뛰는 고강도 러닝, 그리고 25km 이상으로 뛰는 스프린팅 러닝이 다른 나라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볼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공과 함께 전진하는 것과 라인 브레이크스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라인을 깨는 성공률, 패스라던가 어떠한 걸로 상대방의 라인을 깨는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패스를 하고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라인 브레이크를 시도하는 것들 혹은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각을 내고 여러 사람들이 볼을 받기 움직이는 offer to receive는 다른 나라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볼 프로그레션이 조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술적인 것 그리고 뭐 경기에 따른 특성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이 지표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 축구 주도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의 육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계 탑 10위권과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세계 10위권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우리 선수들이 잘 뛰고 많이 뛰고 굉장히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즉 탑 10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볼 프로그레션 등등 여러 가지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피파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직선적으로 공과 함께 나아가는 볼 프로그레션 수치가 가장 낮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술적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팀이 내려섰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계 탑 10과 직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좀 더 높여야 한다라는 내부 공감대는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현재 축구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팀의 월드컵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지표를 나타내고 이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해당 지표는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며 저희가 같이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요. 밑에 유형들은 어떨지 저희가 똑같이 한번 비교를 진행해보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는 2019년도 U17세 월드컵 프랑스전이고요. 저희가 1대3으로 패했던 경기입니다. 파란색이 프랑스고 빨간색이 저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압박 상황이 많은 곳에서 라인 브레이크를 시도하거나 성공하는 확률이 우수한 팀인 프랑스보다 적었고요. 또 1대1 돌파나 앞으로 가는 전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프랑스보다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인 비교를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다양한 요소들의 시사점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빨간색은 탑 10의 특징입니다. 탑 10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은 고강도 스프린트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적은 패스, 라인 브레이크 시도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라인 브레이크 성공률이 있었고 그리고 적은 전진 드리블 시도나 볼 받는 액션을 탑 10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탑 10은 우리랑 뭐가 좀 더 특징적인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압박 상황 속에서 좀 더 뛰어난 기술 이행 능력이 있었고 더 우리보다 많은 전진 드리블 및 볼을 받고자 하는 액션이 있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고강도와 스프린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 지도자분들과 함께 경험을 가지고 또 다양한 논문을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또 도출해 봤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일 수 있는 것은 압박 강도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고 분당 패스 개수나 경기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압박 등 강도 높은 활동에 대한 체력적 준비 그와 함께 정확한 기술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시사점이 유소년 육성에 묶이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유소년 육성 정책 과제를 만들어서 더 높은 압박 강도로 훈련이 필요하다. 실제 경기와 같은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상황, 국면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며 게임 모델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압박 상황과 빠른 템포가 좁은 공간에서 더 일어날 때 뛰어난 기술 이행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1대1 능력이 향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좀 더 드리블적인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메시지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에서 시사점을 발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피지컬적인 것,
데이터적인 것, 여러 가지 뭐 전술적인 요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는 점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한 가지 메시지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여자 대표팀이 끝나고 난 여자 데이터입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이 남자 대표팀의 경쟁력 부분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자 대표팀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자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게임 모델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술 철학의 정신은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게임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임생 이제 TD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면서 이 게임 모델에 대한 구체화 작업의 가속도와 색칠을 칠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미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선정되어 있는 연령대에서는 기술 미팅을 진행하며 게임 모델 일원화 연관성에 대해서 작업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모델 정립의 필요성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아마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창의성과 전술 응용 능력의 함양의 가장 심각한 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게임 모델의 정립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훈련할 시간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모델의 정립이 현장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어떻게 통용이 된다면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올 때 조금 더 쉽게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경쟁력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재능이 더욱더 발현될 수 있도록 이 게임 모델은 앞으로도 저희가 신중하게 갖고 나가야 할 프로젝트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모델도 어느 것을 카피하지 말자라는 내부 기조가 강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어떻게든 세계와의 갭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도를 저희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한다라는 것은 게임의 주요 원칙, 즉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 원칙들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책자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현장을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으로 현장 공감을 하기 위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팀 코칭 스텝과 공감하고 직접적으로 만지는 게임 모델의 세부적인 것은 이임생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할 내용으로 외부 공개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화해서 나가는 것들은 영문 버전으로 해서 7월 이후에는 해외에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피파에도 배포를 할 건데요. 보실 때 우리 주요 원칙과 게임 세부 원칙들은 현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모델은 선수의 발굴과 골든에이지 훈련, 대표 선수의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이 역할은 대표팀이 구성이 되고 코칭 스태프가 구현하는 게임의 모델이 실제로 될 때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 구조도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수를 파악하고 스카우팅하고 플레잉 스타일을 정하고 포메이션을 정하고 또 상대에 따라서 게임 컨셉과 플랜을 정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과 분석을 하는 것은 모두 코칭 스태프의 영역입니다. 저희 협회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테크니컬 디렉터가 자문과 조언과 파트너십과 함께 구현해야 되는 영역이 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조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2차 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분들과 우리 축구를 잘 아는 지도자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같이 저희가 공감하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특정 감독이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갔을 때 어떠한 것이 남았는지가 희미하게 보이거나 외부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저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탑 10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
가야 될 방향에 맞는 지도자분을 지금도 선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지도자분들이 어떠한 철학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발전적으로 접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보신 그 코칭 스태프의 축구가, 대표팀의 축구가 우리의 기술 철학에 맞물리면서 현장에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자 핵심적인 과제, 수행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우리 임생 총괄이사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것이고요.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를 심플하게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아는 것을 문서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각 연령별 대표팀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별 대표팀 혹은 대표팀을 맡는 분들이 선수가 나의 선수이자 나에게 좀 더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훈련 횟수와 양을 늘려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는 것과 평가하는 기능이 더 강화된, 즉 대표팀의 선수의 육성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함께 공유하며 현장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월드컵 변화, 즉 17세 월드컵의 변화입니다. 이제 매해 17세 월드컵이 열리고 아시아에서 8강 이상 가게 되면 월드컵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매해 모든 연령의 선수들이 세계적인 축구 무대에 설 수 있게 될 때 저희의 과제는 그 연령별 대표팀 선수가 빠르게 성인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서서 13세부터 건드리던 선수들을 더 어린 연령부터 터치할 수 있도록 지도자, 학부모, 선수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말해서 대회 위주의 선수 관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대의 관리를 통해서 상급 연령의 공유가 되고 인재풀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 퍼포먼스 그룹의 운영입니다. 스포츠 과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현장 중심적으로 접근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앞서서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하이 퍼포먼스 그룹이라고 해서 전임 연구원들이 현재 협회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필드에 나아가는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분기별로 모여서 공통된 목표를 갖고 회의를 하고 또한 발전 과제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천안에서 아까 보셨던 영상에 대한 또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내 팀의 선수와 내 팀의 경기력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경기력과 우리 팀의 선수로 인재풀을 공유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같이 함께 하자라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이퍼포먼스 그룹의 운영이자 해외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입니다. 저희는 현재 피파와 함께 일을 하는데 아르센 벵거 의장께서 2018년도에 글로벌 풋볼 디벨롭먼트라는 곳에 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211개국 우리 산하협회에 국가대표팀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정말 나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량 있는 전문가 그룹들도 우리에게 맞춤으로 제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춤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묶여서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하이퍼포먼스 그룹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적용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고향에서 내부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령별 대표팀에 자신의 선수를 보내는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설득을 하고 공감하는 작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회는 어떠한 세계적인 축구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현장에 계신 지도자와 선수들이 그것들을 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으며 피파의 재정 지원과 인력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던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피파와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다른 협회에 비해서 5배가 많은 재정 지원을 결정하여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적으로 성공사회가 되어서 국제축구에 소개될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짧은 시기가 17세 월드컵 때부터가 왔으면 하는 타겟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는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영상 4개를 낱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기술 정책 과정, 수립해가는 과정과 큰 메시지에 대한 발표는 마치게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말 2월에 저희가 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의 수고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이미 있었고, 그것을 리뷰하는 것부터 저희의 첫 시작이 되었고요. 그해 4월에 피파에 가서 우리의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 또 8월 즈음에 한 번 더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심겨주면서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이 작업을 함께 해주신 우리 전임 지도자, 강사님도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신데, 저희가 처음엔 저희끼리도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가능하겠어? 라는 부분. 근데 저희는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우수한 자원들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오늘과 같이 공유하면서 고견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온라인을 통해 계신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요구를 좀 더 담아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